네. 어떤 분이 뭐 많이 먹으면 이거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과자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과자 대신 먹는다고 생각해라. 그냥 뭘 그렇게 큰 효과를 바라냐.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세 봉 드는 게 12,000원이더라. 이씨. 과자 값이지 그게 뭐. 그냥 과자 드시듯이 드세요. 뭔 효과를 그렇게 바랍니까.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잖아. 진짜 마이오이보다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잖아. 이 약 먹는 거. 기왕이면 루테인 좀 들어간 걸로 먹는 겁니다. 또 품절이 또 품절. 아주 많이 좀 넣어라. 아이고, 아, 또 품절이래요? 품절 또 품절. 에이, 진짜 이 사람들도 너무하네. 뭐 또 맨날 품절해갖고 뭐 하러 갖다 놔. 에이. 한꺼번에 몰리나 봐. 에이, 이제 좀 있으면 다운이라는 얘기 나온다 이제. 서버 다운.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그냥 혼조였는데요. 먼저 제가 오다 보니까 권순호 팀장님과 잠깐 그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사모펀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아까 정프로님 궁금해하신 거 잠깐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가 있는데 1년 동안 이제 투자를 했어요. 공모펀드 그거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익이 나도 그걸 2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2월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난 거에다 할 수가 있거든요. 사모펀드는 1년 단위로 결산을 내요. 그래서 아까 권 지사님 얘기하신 대로 기준가가 1,000원이었다. 50% 수익이 났다. 그럼 이제 1,500원이 되는 거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왜 결산을 하냐면 사모펀드의 법이 그렇고요. 결산을 함으로써 사모펀드는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그 회사가 이익이 난 거의 일부를 가져가는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운용사가. 예, 운영사가 그래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너스 주고. 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건데 아까 네. 정프로님이 궁금해하신 거는 네.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네. 이거는 팔지 않아도 이익이 그만큼 난 것을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그렇죠. 이제 네. 정산을 끝낸 거예요. 거기서. 일정 날짜 딱 지나면. 예, 연 단위로? 연 단위로.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게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거기다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과세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중간에 환매해 버리면 금투세를 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결산을 하면서 롱텀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에 거기에는 사모펀드는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채권은 이자 소득세고 주식은 배당 소득세고 소득세.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디테일. 그래서 디테일이라잖아.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 디테일들 때문에 먹어야 돼. 이게 그럼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게 걱정거리가 되고 왜 지금 화들을 내냐? 네. 지금 연말이 점점 가면서 이 금투세가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환매를 하면 환매에 대한 금투세도 내고 또는 그 안에 계속 가져간다 하더라도 배당세나 이동소득세 합쳐 가지고 어떻든 배당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냥 환매하고 빨리 끝내자 이런 매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종합과세를 얼만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거의 저승사자처럼 생각해요. 종합과세를. 아, 그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배당 안 받으려고 그냥 들어오는 돈인데도 안 받으려고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12월 이제 근로자 중에도 종합과세 걸린 사람 많잖아. 네? 막뭐 수억대 연봉 받고 자기 뭐 또 이자 소득세, 배당소 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12월에 그 연말 정산할 때는 일부 돌려받아. 그렇다 5월 달에 있잖아. 정산 딱 할 때 폭탄 팍 터져 몇 억 딱 터진다고. 이제 그때 종합과세로 이제 딱 해가지고 네. 세금 정산을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그런다고. 네, 많이죠. 그래요? 네. 근데 사모펀드에 넣는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아까 권 팀장님 좀 작다고 하셨는데 작지 않죠. 네,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사모펀드. 공모펀드 쪼그라들고 예, 사모펀드가 맞습니다. 지금 엄청 정답이 커졌지. 있습니다. 그거 잘못한 공모펀드가 거야. 쪼그라들면서 사모펀드가 네.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거기 있어요. 특히 큰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PB들이 파는 거, 증권사 PB들이 파는 거 다 거액자산 가서 파는 거 다 사모펀드잖아요. 공모펀드가 있나? 근데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은 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결산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모펀드 입장에서 결산 안 하는 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친 김에 두 가지 더 하나 네. 두 가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정프로님이 또 얘기하신 거 하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지금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내 이익이 났는데 나중에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 한해 이익이 왕창 났다가 그쵸. 그 다음에 손실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익 난 거에서 먼저 세금 내고 손실 난 거에서 나중에 복구를 언제 해주냐. 그렇지. 이게 디테일에서 문제거든요. 통산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익 난 거에서 우리 배당 소득세 하면 원청지수 내가 얼마 내는지 모르시죠? 배당 받으실 때 네. 원청지수로 나갑니다. 원청지수로 나가요. 아 지금 배당 받을 때도 예, 원청지수로 미리 떼버려 나갑니다. 금융회사에서. 예, 그냥 뗍니다. 그러니까 요 금투세도 세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세금이 나가고 나중에 1년 동안 정산을 했더니 내가 손실이 났어. 세금은 냈는데 난 손실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증명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손실 났으니까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국세청에다가 내보니까 손실 났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냥 가져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와, 난 그 증명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1인명 자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프로님 돈을 제가 맡았어요. 네. 1억을 맡았어요. 1인명 자문사들하고 사모펀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네. 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억을 받아서 내가 1억 5천만 원 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분을 하잖아요. 이 배분을 하면 운용사에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10% 20%는 안 받고 그 이유는 30% 받고 네. 잘한 대로 50%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배분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벌었는데 회사에 네가 우리가 수익을 내줬으니까 2천만 원 회사에 귀속하고 나는 정프로님 3천만 원만 번 거잖아요. 그렇지. 2천만 원 거기 줬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번 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근데 거기 가만있어 맡긴 봐. 사람은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가져간 측도 있잖아. 예, 거기도 세금 낼 거 아니야. 거긴 내겠죠. 거기 거기서 이거 내겠죠. 더블로 받는 거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근데 되겠죠. 5천을 벌었는데 네. 거기 수수료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성과급. 성과급 가져가시고 2천 가져갔어. 나는 그럼 5천 번 거에 대해서 또 한 2천 얼마 내고 5천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에라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김프로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세요. 디테일에서 결정들을 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투자자를 위한 법인가? 어차피 난 그런 세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벌면 약간 샘나잖아. 아 진짜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네? 아니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만들어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법인가? 평등을 실현하는 법인 것 같은데 많이 벌면 싹 가져가고. 그렇지 않죠. 그게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런 제도가 생겨서 세금이 늘어난다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큰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감세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원래 잘 살아요.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막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맞아. 그분들은 은행에 가면은 예. 그 룸이 있어 룸 VIP 룸. 거기 가면 룸 끝내주거든. 거기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다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조절하면서 최고의 경로를 찾는다 이거죠.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 이렇게 해야지. 한국 주식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사모펀드에 있는 거 일단 정리하고 먼저 저거부터 정리해. 종합과세 걸리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 누가? 2천만 원 하는 사람들. 당신. 그건 이제 좀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달라요. 우리 그때 대만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대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때 실명제 있지 금융실명제를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금융실명제 같이 해서 그런 네, 거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엮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했다고 쳐요.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하고 있고 내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손해가 없고 100억 가진 사람은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손실이 나도 이 큰 돈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어도 또 자산 불리는 방법들이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자산이 작았던 사람들은 다시 복구하고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진 사람, 적은 가진 사람으로 분류해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따져서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학력고사 보러 갈 때나 뭐 큰 시험 보러 갈 때 마지막엔 디테일을 다 따지거든. 응? 아, 요게 기출 문제도 있고, 선생님이 찍어준 데도 있고, 또 쪽집게서 과외 선생님 해준 것도 다 따져보고, 유불리 다 따져보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야지 그게 성적이 잘 나오는데, 야,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그냥 뭐 아까 오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잘 정리해 말씀 좀 주셨어요. 드렸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 혼조 상태였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상원 의회에서 완화적 발언을 했습니다. 나름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 했지만 해석이 분분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그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시장에서 이유는 하원 발언하고 CPI까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완화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팩트가 세지 않았다. 네,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좀 되고요. 아무튼 그래도 견조한 흐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10일 연속. 거의 2달 반 만에 2배 정도 올라왔고요. 2배? 예. 138달러에서 올라왔으니까 252달러입니다, 지금. 그리고 애플은 6일 연속 상승을 해서 시총 1위 다시 됐고요. 뭐 엔비디아도 어저께 소폭 올랐고 전반적으로 그랬는데요. 어제는 은행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미국 시장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34% 강보합, 코스닥도 그냥 보합권 정도에 끝났는데요. 여전히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어떤 날 한번 팔잖아요. 그럼 시장이 툭툭 떨어져요. 매수체가 후속 매수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다행스럽게 지금 반도체 계속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도 꽤 포지션이 지금 선물 포지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선물이 반등하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상승하고 시장이 상승 전환했는데 요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하고 연결해서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상승은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요. 9월에 세미콘 타이완이라고 해서 대만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팀 엔비디아 강화 발표를 팀 엔비디아?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가 삼각 동맹 강화 선언을 할 거다. 여기에 기조연설을 SK하이닉스 사장이 합니다. 기조연설을 하면서 TSMC 경영진과 대담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가 어저께 뉴스에 임팩트가 있었던 건 SK하이닉스의 HBM 제조 공정을 TSMC 공정을 활용해서 거기 가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제 H는 하이닉스가 같다 그랬잖아. H200. 그게 연상된다니까. 예, 요게 어제 영향을 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HBM의 B자도 그럼 반도체의 B인가? 네. 하이닉스 반도체. 내 거. 예. 그리고 어제 뭐 채권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예정일은 17일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임박됐고요. 한 30조 원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저께 대거 상승을 했고요. 체코. 한전산업 그러니까 된다는 설들이 많던데.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래요? S&T인데 제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S&T 에너지가 올랐고요. 어저께 뭐 급등했습니다. 다. 저걸로 한몫할 거라는 설들이 있었거든. 몇 달 전부터. 뭐가요? 요즘 별로 안 좋잖아. 근데 저거라도 한 건 하면. 예, 전력기기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이제 이슈가 좀 됐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도 요거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수랭식 냉각 시스템, 그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참 우리나라 엔비디아 말 한마디 엄청나게 시장 전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네. 엔비디아에서 블랙웰부터는 요번에 B100, B200부터는 수랭식 그 냉각을 해라라고 도입을 권고했다라는 내용들. 순행식 냉각? 예. 지금은 이제 찬바람을 해가지고 식히잖아요. 우리 컴퓨터 보면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량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랭식 찬 물로 하라는 거예요. 찬 물을 거기다가 근처에 두고 그 물의 온도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나 물이 얼마나 차갑다고 그게. 그래서 물 뿌리는 물을 것도 차갑게 아니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력을 관리하는 여기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댓글 잘 왜- 아시죠? 잠깐만 김프로님 이런 엉뚱한 얘기할 때 왜 댓글 가만히 있지? 왜? 아니 내가 좀 무식한 얘기하면 그렇게 날 욕하면서. 난 유머라고 보는 거지. 아 그래요? 아니 내가 그 하이닉스의 H가 그거라고 진짜 생각하겠나? 와. 근데 그게 딱 연상하니까 투자도 그렇게 딱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이거 생각. 뭘로 시키는데 그거 뭐 온도 얼마나 낮아지게 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발언이면 충분히 이거 욕 먹을 만하다고 아니, 왜냐면 보거든요. 예. 여기 목욕탕 가보신 분 알죠? 온탕, 열탕, 냉탕이 있잖아. 통상. 그죠? 목욕탕으로 갑니까? 목욕탕 가면 냉탕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냉탕 온도요? 완전 차가워서 막 하는 20도, 20도. 17도쯤 그 아니 22도예요. 네, 맞아요. 22도. 22도, 20도에서 22도. 그래서 내 고민이 뭐냐면 내가 항상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야, 22도 되면 뜨뜻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22도 물에 들어가면 춥다고 막 용기 내서 탁 들어갔다 확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0도다 이거예요. 네. 무지하게 차가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순행이 된다는 거지. 아 순행이 된다고? 네,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지. 22도도 그렇게 쫄아드는데. 그 낮은 물이면 엄청 차갑다. 그렇지. 바짝 쪼그라들죠. 바짝이지. 예, 좀 더 이거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비디아에서 차기 GPU인 블랙웰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수냉식을 도입하기 바랍니다라는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열이 네.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지금 수냉식에서 더 진일부한 기술이 액침 냉각입니다. 근데 여기 SKT나 삼성 SDS, LG CNS는 이쪽을 하고 있는데 서버를 시키는 냉각 장치에 소요되는 전기 소비량 확대로 인해서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냉식은 공냉식보다 바람이요. 그거보다 에너지 소비가 한 20% 감소하고 액침 냉각은 수냉식보다 에너지 소비가 30% 개선되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해외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수냉식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보다 지금 한 번 더 나가서 액침 냉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이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그 비용 문제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검증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수냉식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공고를 하고 나서니 야 이제 이쪽으로 바람이 불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수냉식과 관련된 액침 냉각의 종목들이 어저께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어저께 움직인 섹터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TSMC 6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TSM 지겹다 진짜. 대만의 매출 엔비디아 있잖아요. TSMC 진짜. 동양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 많이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만의 수출입 지표에서 뭐 얼마큼 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드리겠고요. 파월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월이 상원의회에서 완화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했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나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했어요. 음. 그러니까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원 발언하고 CPI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는데 제 판단은 이미 많이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6월 25일 이후에 하루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S&P하고 나스닥 기준으로요.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지수 움직임보다는 종목 장세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안정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형주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추정하고 중소형주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은 되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서 1번, 2번 뉴스에서는 최근에 월가에서 시장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 2번 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춘지의 시티그룹에서 연준이 연속해서 8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0p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가 뭐냐? 어디서요? 시티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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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제가 급격한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경제 지표는 제가 제 네. 역할이 아니라서 안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뭐 세미나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네, 한번 지표인데요.
미국의 경제 분석국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있는 걸 제가 해피한 네.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이 선이 GDP예요. 이 GDP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상반기부터 계속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기 선행 지수를 보세요. 경기 선행 지수의 이 지금 회색은 MOM입니다. 최근 네. 들어서 올라오다가 확 꺾이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계속 얘기하기를 점차로 둔화되고 있다는 걸 자꾸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딱 꽂히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그 윤지호 대표님이 부분 대표님이 오셔서 경기지표나 기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결국은 멀티플만 올라가는 거다. 그런 설명을 지난주에 금요일인가 나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 걱정을 하는 쪽이 되게 많아요. 멀티플의 다른 말은 리스크예요. 그렇죠. 멀티플이 높아진다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같이 높아진다. 물론 리스크가.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고 네. 견조하고 이런 얘기를 왜 뜬금없이 지금 왜 하냐 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저는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블룸버그발 뉴스에 이제 이것도 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데 미국 경제 고금리란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차입 이게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차입 비용 증가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죠. 결국은 가만히 보면 실질 GDP가 둔화되고 있고 소매 판매 지표 둔화되고 있고 주택 지표 둔화되고 있고 고용 지표 둔화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게 둔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래서 좋아 막 바꾸셨잖아요. 근데 서서히 이거를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기에 일본 뉴스는 뭐냐면 이분은 정말 2년 연속 틀렸는데요. 모건스탠리 마이크 윌슨 있잖아요. 마이크 윌슨. 아직 약세론자. 다니는구나. 이분이 또 한 번 이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 조정 10%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과 기업 실적 연방 정책의 활약성으로 큰 폭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대선 사이에 10% 조정 가능성이 높다. 3분기에는 고르지 못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3분기 되면서 랠리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신중한 태도의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약해졌구나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S&P 500 주식이 5,600포인트예요. 10% 빠져도 5,200포인트뿐이 안 됩니다. 제가 보니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다 빠질 것 같은데 좀 조정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조정이죠. 코렉션. 이게 무슨 큰 폭 하락이에요. 네. 예전에는 이분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3,200도 얘기한 사람입니다. 4,000포인트 아래로 막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수가 지금 5,600까지 올라오고 통상 저런 이제 마이크 윌슨 같은 분들 있잖아요. 시장의 대표적인 약세론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두 가지 행보를 보일 때 시장이 빠집니다. 두 가지 행보는 뭐예요? 두 가지 행보는 저 사람이 의견을 뒤집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럴 때 빠지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잘려. 지금 월가에서 그렇게 그 지금 두 가지 케이스의 장이 실제로 저 사람 면직된 얘기대로 사람이 몇 돌아가는 명이 거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저게 약간 징후가 나타나는 거지. 잘릴 것 같으니까 살짝 톤 다운한 거예요. 저기에 CEO가 불러요. 윌슨 너 일로 와봐, 인마. 자식이 또 지금. 야, 그런 얘기 할 너 때냐, 때문에 지금. 지금 손님 얼마나. 아유, 너 조금만 있으면 너 집에 간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내가 저 사람 만날 거야. 이거. 운용사에 계시는 분 있어요. 네. 운용사에서 시황 전략 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 몇 분이 면직됐어요. 시장 계속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쪽을 운용사로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런 뉴스들이 저 있습니다. 사람 말만 하는 거고 그 사람 돈 쓴 거니까 먼저 잘리지. 돈 쓴 사람 먼저 잘리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 폭 뭐 하라 뭐 대비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올라온 거에서 10% 올해 안에 이러면 올해 안에 미국 시장이 아주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다.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건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할 거니까 환영을 했지만 점차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4번도 뉴스 말씀드렸고요. 이 5번 뉴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HBM과 미세화 중심의 차별적 실적 개선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HBM 쪽에 있는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가는 동안 레거시에 있는 것들은 뭐 올라오긴 했지만 뭐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못 올라오고 밑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반기에 레거시 업황 사이클 기대감으로 동반 사이클 전망된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이 뭐냐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내 증설은 올해 말과 내년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하. SK하이닉스는 내년 1월에 한다고 지금 그렇죠. 이거 지금 공장을 완공하는 거예요. 신규 공장 완공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완공하고 나서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준은 요번 3분기부터 이걸 예상하면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이들의 실적은 실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좀 갖자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좀 이쪽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질문 받을 때 반도체 사이클 엄청 좋다면서 반도체 엄청 좋다면서 왜 내 반도체는 얘는 맨날 여기 있어 왜 맨날 떨어지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 요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 뉴스는 이 어제 현대차 이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팁이 있기 때문에 팁까지 뭐예요, 저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딜러 그룹 중 하나인 네이플턴이 현대차를 소송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를 압력을 했고 이에 동조한 딜러에게만 고급 공급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이 네이플턴은 과거에 경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크라이슬러를 똑같이 이런 혐의로 고소를 해서 합의를 언제 했냐면 2019년 3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네.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을 만약에 한다면 뭘 걱정해야 되냐면 미국의 소송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송이 됐다는 점, 또 하나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 어제 이 빠졌죠? 소송은 굉장히 길게 어제 좀 빠졌어요. 어제 좀 빠졌는데 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굉장히 장기적인 소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내용인데 아무튼 딱 나오면서 시장 영향은 일부 주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분석 이쪽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딜러 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딜러들 그 회사예요? 회사? 예, 회사입니다 이게. 네. 예. 그 이제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 우리가 예, 딜러들이 있는 차를 회사. 팔 때는 미국의 여러 딜러 판매사 거죠. 회사들한테 예, 예. 이제 그러니까 판매사 자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잘 팔아주세요 예, 하는데 예. 이번에 현대차가 네. 야, 전기차는 조금 많이 판 걸로 좀 집계 좀 내주세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물건도 잘 드리고 잘 나간 제네시스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뭐 식의 이렇게 이제 내용입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 루테인 구미처럼 진짜 품절도 아닌데 막 품절 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품절 났어요 진짜. 아니 루테인 구미처럼 진짜 품절이 아니고 그렇죠. 전기차 예. 야 이거 좀 있으면 품절 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부추기는 그렇지. 거지. 예.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 너무 여기에 우리 막 이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올해 현대차 실적 호조입니다, 계속. 네. 그리고 작년에 엄청 좋았고 올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차의 호재성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고 인도네시아 뭐 IPO도 성장한다. 하고 네.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가 이쪽에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더 봐야 된다, 사야 된다는 쪽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노이즈가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일단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되 대신 어떤 판단이 있지는 시장이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의 수급은 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어제 한 3%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3조는 그랬나? 올라갔는데 현대차 빠져. 왜 그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데 이 뉴스가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는 한 군데에서 나왔는데 우리 보면 막 여의도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길래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좀 계셨으면 해서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7번 뉴스 마지막으로 네. 하나 드리면요. 이게 매우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노 차이나 인덱스 펀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을 하원에 발의했다는 거예요. 올 것도 이게 만약에 결심이구나.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SEC가 지수 펀드 내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제한하는 규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MSCI, FTSE, S&P, 뭐 우리 MSCI, 우리 이머징 마켓 뭐 지수 이런 지수도 많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빠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잘 됐네. 저거 빠지면 그러면 다른 거 채워놔야 되잖아. 채워넣어야 우리밖에 되죠. 없죠. 우리 저기 채워넣을지 비중이 같이 중국이 뺄지 1위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맨 밑에 가로치고 써놨잖아요. 네. 현재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세잖아요. 이게 약간 사실. 뭐 정치적인 그냥 뭐 이렇게 레토릭처럼 이렇게 그냥 근데 생각하면 되겠구나. 상당히 흥미롭다.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이거를 그냥 논의한 게 아니에요. 아예 법안을 발의했어요. 발의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미중간은 참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매우 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만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일들이 미래에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수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인덱스가 변경이 되면 수급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의 이 변동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네. 알고 계시면 뭐 괜찮지 않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선진국 펀드 아니고 뭐죠? 이머징. 네, 이머징 신흥국 뭐 이런 나라들의 우리가 거기 속해 있죠. 아직까지. 중국, 우리나라, 인도도 들어가나? 그렇죠. 인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런 나라들에서 중국이 어쨌든 포지션이 제일 클 텐데. 제일 맞습니다. 크죠. 압도적이죠. 거기서 이제 물론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새로 뭔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양 가는 거 중국 좀 불안하지 않니? 차라리 그냥 한국이나 인도로 가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유도했을까요? 모르겠네. 네. 아, 좋은데요.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MSCI 이머징 지수에 예. 추종하는 우리가 패시브 펀드를 가입하잖아. 근데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됐어. 그러면 있는 걸 팔라고 하진 않겠지. 있는 거 다 팔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로 못 들어가겠죠. 새로 못 들어가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뭐 100만 불 넣었다 이거예요. 100만 불 넣었는데 저 법이 통과된 이 100만 불에 대해서 노 차이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중국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자, 만약에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다 팔어. 이렇게는 안 할. 그렇게 그러니까 못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프로가 그래서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앞으로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럼 미리 팔어. 그렇죠. 왜냐면 있는 거 다 팔아야지. 왜냐면 야, 앞으로 못 들어올 시장 숨이 같으면 깨진다. 성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그 돈이라도 건지지. 요 마인드로 이제 나옵니다. 일리가 중국에서. 있네요. 예, 그럼 이제 또 그 돈이 한국이랑 인도로 가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구나. 아이고야. 예. 자, 그렇게 여기까지 뉴스 오늘은 네. 한번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박병장 이사님 오늘 그 금투세 관련 설명 너무 좋았습니다. 깔끔한 설명. 우리 아니 왜냐면 본인이 지금 해당되거든. 손님들이 지금 괜찮아. 죽고 사는 문제군요. 네. 손님들이.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